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흔들리면서 오늘 2,735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88% 하락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역시 빠졌습니다. 0.98% 밀려난 94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또 나섰습니다. 기관은 5,658억 원, 외국인 역시 5,894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와졌고요.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1조 넘는 물량이 사들였네요. 1조 1,402억 원대 물량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기관은 1,773억 원, 외국인은 1,02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와졌고요. 개인만이 홀로 2,931억 원대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 이제 어제만 해도 지수 이제 61평 올라탔구나. 코스피가 이제 올라탔어. 이제 좀 2,800선으로 향해 가나? 이러고 있는데 하루 만에 좀 급락세를 보였죠. 네. 오늘 시장 보면서 한탄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좀 잘 나왔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들 주고 계신데요.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서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수익률 내고 인증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여 방법 그럼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멀었다니까 라고 해주셨네요. 지난번에 사이다가 필요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사이다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사이다보다는 네. 좀 다른 의미죠. 사이다가 필요했던 거는
분명히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이 그닥 오르는 새가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장세가 네. 이제 뭐 TV 방송 뭐 한국경제를 틀든 매일경제를 틀든 뭐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글쎄 저는 애매했어요, 네, 뭔가. 그 네. 저번 주도 이제 그랬고 한 3월 달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장이 맞아요. 지수로 봤을 때. 네. 근데 종목은 좀 다른 얘기였죠. 전체적인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좀 움직여줬어야지 상승장의 느낌이 나는데 좀 그런 흐름을 못 봤다 보니 제가 사이다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아직 멀었다니까? 아직 멀었죠.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나요? 제가 저저번 주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상승장으로 되려면요. 2800선의 코스피 지수가 올라타야 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저는 횡보장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피디님 한번 차트 한번 켜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네. 노란색 네모를 쳤는데 여기서 지금 박스권 형태를 박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결국에는 이 한 달간 이 3월 달 동안 결국엔 지수가 이제 2600선에서 2700 지금 70까지 올라왔었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상승은 맞아. 지수가 100포인트나 올랐잖아요. 근데 글쎄,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도 100%가 100포인트가 아니요. 올랐는지는 모르겠었던 저번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장일까? 그렇다고 해서 4월 달도 쭉 상승을 유지해 줄까? 이건 다른 문제죠.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가 물론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2600선은 잘 지켜줄 거라고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악재가 터지려면 뭐 제2의 코로나 같은 뭔가 큰 변수가 아닌 이상 이 2600선은 잘 지켜주는 한 해로 봤을 땐 저는 횡보장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길게나마 해보고 있는데 네. 아니 아까 제가 인사할 때 그러고 보니까 네. 인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보셨어요, 혹시? 아니 그러면 카톡 아이디를 네, 노란톡 아니요. 아이디를 알려드리지 저 않을 앵커요 바꿔주시든가 제가 아니, 안 어떻게 알아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 제가 뭐- 약간 티를 내는 식으로 말하는데. 아, 그래요? 네. 모르셨을 아. 거예요. 저는 저만 시장 아는.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네, 네. 장중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매도를 그쵸? 하고 이제 뭔가 인증이 이렇게 많이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다시피 인증이 짜르르 맞아요. 한 번에 엄청 올라오기 많이 때문에 올라오면서, 네. 네. 그냥 누군가는 샀구나. 다행이네. 인증했구나. 수익을 네. 보셨구나. 다행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주로 노란 톡방에 종목을 꽤 많이 쏘는 편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많이 써요. 아니 올라갈 게 보여. 어. 문제는 이제 이게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뭐 이제 수익을 실제로 내셨으니 네. 인증을 하셨으니 네. 저 앵커예요. 아니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아니면 아이디를 바꾸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카톡 닉네임을 바꾸면 되잖아. 나 앵커. 어? 안 나 될 것 앵커. 같아요. 오늘 아주 좋은 알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한번, 네,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상승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800선을 여전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60일 이평 지금의 60일 이평은 750포인트죠. 750포인트를 좀 안착을 해야 그나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그나마 판단을 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저는 횡보장세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횡보장세가 끝나려면 사실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 돼가는 완화가 되는 이제 좀 평화 협상이 실질적으로 무언가 결정이 되는 이런 호재가 있어야 확실한 상승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정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금리 인상 뭐 오늘도 맞아요. 이제 급등하면서 맞아요, 국채금리 맞아요. 급등하면서 좀 미증시도 하락하고 오늘 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그 원인이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정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당연히 올 수 있죠. 뭐 연준 위원들이 뭐 이제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한두 번 오고 또 뭐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빅스텝으로 10번 간다, 뭐 이런 말들 나오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고 그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횡보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횡보장이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네,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러한 횡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톡방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읽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서 1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좀 수익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4월달 수익률 한번 알아볼까요? 4월 달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셨는지 이제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종목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다 거의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이 타임에. 뭐 제가 종목을 많이 싸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잘 잡죠. 진짜 잘 잡으세요, 네, 여러분. 잘 잡는데 네. 물론 모든 들어가는 종목마다 다 수익이 nen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조정 중인 종목도 있지만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지금 4월 6일이죠. 4월 6일이죠. 4월 6일입니다. 지금 4월 일주일도 안 달에서 됐네요. 네. 이제 4거래일째인가요? 그쵸? 4거래일째인데 그쵸, 네. 이 70% 중에 60% 이상은 지금 와. 4월 첫 거래인 날 다 매도를 한 종목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 중에 지금 네. 여기 이렇게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저는 단기급, 보이네, 네.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들이 한 5개 정도 되고 원래는 중기로 진행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들어갔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단기간에 시세가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반만 매도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지 여기 기억나세요? 보면은 그거 말한 거 맞죠? 여기 보면은 지금 16%가 넘게 또 수익이 내고 있거든요. 하루 이 종목이 하나가 네, 맞습니다. 장난 아닌데 이게 원래 네. 6개월을 보고 진입한 아, 종목인데 네. 딱 일주일 만에, 딱 오. 5거래일 만에 거의 이게 지금 1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한번 일주일 만에 17% 정도 상승을 진짜, 해줬으면 와. 반 정도는 우리가 맛을 또 봐야죠. 네. 아직 그럼 반은 매도를 안 하신 거죠? 반만 그렇죠. 하고. 반은 남겨져 있습니다. 이 LNF가 더 웃긴 건 저 이 LNF 군요.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맞아요. 히든 저희 종목 저번 중에 주에 하나였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히든 종목으로 네, 저저번 가져나왔던. 주에 아마 3월 말쯤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4월 첫날, 4월 첫날에 제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2차 전지가 니켈 가격 때문에 좀 이제 급등세를 타서 좀 강세를 봤던 그때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섹터가 좀 약했죠. 그 이유가 뭐 이제 뭐 LG 엔솔이 네. 뭐 이제 배터리 이 안전 이쪽으로 이제 한번 검사를 한다는 이런 악재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약세를 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조정인가요?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닙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16%, 17% 가까이 수익을 냈던 종목은 LNF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양극재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제가 그때 이거 얘기하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 나왔던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영업이익 3,000% 가까운 종목.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영업이익이 3,000%가 났던 이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그 코스닥의 시총 3위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참 원래는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네. 그래서 중기로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나와? 그럼 매도해야죠. 매도하고 조정 올 때 이게 단기간에 상승을 하는 종목, 상승 모멘텀을 그렇게 보여줬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슈가 있든 없든, 악재가 있든 없든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오면서 조정을 한번 줬다가 그걸 이제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반은 보유하고 계실 텐데 제가 목표가를 25만 원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1차 목표가가 23만 원이었고 2차 목표가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차트를 안 켜놨지만 그 전고점 부근일 거예요. 아닌가? 뭐 어쨌든 25만 원도 돌파를 한다면 더 좋은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관련주입니다. 주 고객이 LG 에너지 솔루션, 맞아요. SK온 이미 받쳐져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LNF 아직도 더 좋게 갈것 보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4월에는 이제 4거래일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70%가 넘는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지금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이렇게 애매한 시장 상황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직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들어가서 꾸준하게 수익률 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하루 만에만 10%가 넘는 수익을 내서 또 인증도 실제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고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징이 있었던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 올라와 있네요.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금리 인상 등의 또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 6.58% 상승을 했습니다. 2025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제 손보주들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근님? 제가 롯데손해보험을 갖고 이제 뽑은 이유가 네. 이제 손보사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오늘뿐만이 아니죠. 손보사들이 최근부터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주나 은행 관련 주들은 경기가 불황이거나 금리 인상 시기에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대급 최대 실적들을 다 갱신했어요. 손보사들이. 네네.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2년 동안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랑 왜? 사고가 안 나지. 사고가 안 나서.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렇구나. 무언가가 손해를 입혔을 때 그쵸, 이제 그쵸. 보험사가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급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출 비용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제 매출이나 완전 이익, 대박이 터졌군요. 순이익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유가 하면서. 있고 또 특히나 1, 2월 달에 하락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외인의 매도세는 난리 났었습니다. 신문에 계속 나왔죠. 뭐 외인들이 떠난다. 그죠, 외인의 맞아요. 매도 시장이 뭐 맞아요. 70조, 뭐 80, 맞아요. 100조 뭐 엄청 막 팔아낸다. 이런 기사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외인의 자금은 대부분 금융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금융주가 네. 안정적이거든요. 왜냐? 금리랑 같이 가니까. 그리고 네. 하락의 폭도 크지 않고 상승의 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만큼 한 번 물리면 나오는데 5, 6년 걸릴 수 있어요. 그것도 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이걸 뽑았던 이유가 네. 아까 시황에서 제가 일부러 미증시 얘기를 길게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뒤에 있을 필살기 시간에 제가 오늘 이 교육을 갖고 왔거든요. 교육을 갖고 왔는데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이 매파적 발언 뭐 오늘 그 미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가 급등해서 그쵸? 하락한 거거든요.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워요, 진짜. 채권 금리랑 우리 증시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를 제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번 이따 교육을 해드리러 갖고 네. 왔는데 그래서 특징주도 요거를 꼽은 거예요. 금리 인상하니까 금융주들 당연히 수혜 받겠죠. 네. 왜? 이자로 돈 버는 애들이니까 그쵸.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받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볼 거예요. 이제 이 롯데손해보험 지금 6.5% 상승을 했는데 이거 그래서 내일 갈 건가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 무서워서 못 이거 들어갈 것 무서워서 못 같은데? 들어가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손해보험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러게요. 네. 다른 것도 만약에 있을 것 이렇게 같고, 네. 단기적인 어떤 시세 분출, 뭐 수익 실현을 위할 거라면 저는 손보 안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나 지금 손보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슈를 받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은 학습 효과가 분명한 이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길게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더 갈 수도 있겠지. 왜? 금리 인상 더 빡세질 거니까. 네네. 금리 인상은 조금 더 강해질, 빅스텝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되고 그쵸. 있고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있으나 우리 갈 섹터 많은데 굳이 금융주 그러게요.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6.5% 상승을 했고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2,000원대죠. 그러게요. 주가가 2,000원대라는 거는 시총이 작다. 그러면 100억? 아니 100억이 뭐야? 3억, 5억? 아주 작은 자금만 들어와도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시총 작은 종목들이 좋죠. 왜? 변동성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당일에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뭐 2, 3일만 해도 수익 실현할 수 있죠. 대신 그만큼의 리스크 갖고 가야죠. 이런 종목들 진입하실 거면 비중은 정말 제발 작게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000원대인데 이 2,100원 선에서 이제 한번 저항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 같아 보면은 2,1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근데 조정의 폭이 얼마만큼 줄지가 관건이겠죠. 만약에 지금 손보 괜찮은 것 같아. 나 지금 불안하니까 차라리 금리 인상 지속될 거면은 나 손보 쪽 금융 쪽 그러게요. 한번 바라볼래. 네. 라고 하시면 눌림목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조정은 옵니다. 항상 조정은 오면서 상승하는 게 주가의 법칙이에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네네. 진짜 기회 안 주고 가는 애들은 그냥 보내주시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말고 이제 하나손해보험도 있죠. 오늘 이 종목도 강세를 띄었는데 네네. 얘도 지금 전고점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롯데손해보험보다는 수급 현황이 좋아요. 아까 우리 롯데 볼까요? 지금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죠. 네네. 지금 하나 볼게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언제부터 순매수가 들어온 지 꽤 됐거든요. 그러네요. 언제부터야? 자, 봅시다. 자, 이때부터 조금씩 들어왔네요. 2월 말부터 2월 말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이제 기관이 담기 시작했는데 네. 어제 오늘 또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들어왔는데 이 투신과 사모펀드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좀 좋아하는 투자 주체라고 제가 누누이 드려요. 네.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가 들어온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롯데에 비해서는 지금 이 종목이 그나마 변동성이 조금 덜해요. 얘가 롯데손해보험에 비하면 조금은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주가도 5,000원. 시총이 지금 6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왕 손보 갈 거면 롯데보단 얘가 낫다. 네, 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지금 이거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권유 드리는 종목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요 정도고 네. 이 종목들은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신고가 갱신할 확률도 있다 정도로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인 성향에 따라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조정 들어왔을 때 반등할 때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런 날뛰는 종목들보다는 LNF 같이 엉덩이 무겁고 시총 좀 괜찮고 천천히 가도 돼. 나는 안정적인 수익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 골라 담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롯데 손해보험 살펴봤는데요. 금리 인상과 또 맞물려서 오늘 손보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롯데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좀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앞 살펴보셨다시피 LNF가 히든 종목으로 나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만에 바로 16%가 넘는 수익률을 또 톡방에 계신 분들은 챙겨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좀 선취매를 하시고 수익률 얻어가시고 싶으시다면 이 하단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또 종목에 대한 신호 많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또 전문가님의 필살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앞서서 잠시 좀 예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국채금리와도 관련해서 교육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좀 잘 들어놓으시면 시장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귀를 쫑긋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장단기 국채금리라는 거를 강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어려워서 이게 굉장히 개념도 어렵고 네. 이거 얘기하려면 사실 1시간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요거 제가 10분 동안 아주 음. 가볍게 간단하게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장단기 국채 금리는 10년물과 20물로 예를 들겠습니다. 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약에 예를 들게요. 얘가 2%예요. 근데 2년물 국채 금리가 4%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2년 동안 나는 4%의 2년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네. 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물에 했는데 10년 동안 해놨는데 2%? 그러면 어느 걸 투자할까요? 2년물에 하겠죠. 2년물에 하겠죠. 네네네. 2년물에 한다는 거는 단기적인 음. 빠르게 활황. 그러니까 그쵸? 돈이 빨리빨리 그러면 2년 만에 돈이 풀리잖아요. 여기 2년 동안 묶여있던 돈이 2년 뒤에 풀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이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힘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돈을 빨리 아. 풀기 위해서 이 단기 금리를 올려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죠. 장기를 낮춥니다. 이렇게 장기를 2%, 뭐 1% 이런 식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아직 10년을 넣어놓고 무슨 1%, 2%를 그러게요. 먹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위험 자산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짧게 걸려도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 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테이퍼링 얘기 많았어요. 네, 맞아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풀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이 장기 10년물 채권 있죠? 이걸 사들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켜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물 이런 단기적인 채권에 돈이 몰리겠죠? 네. 그리고 1년 이게 3개월물도 있고 뭐 10개월물도 있고 1년물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하나 종목 우리가 매도하면은 또 다른 들어갈 종목 찾듯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QE 정책,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놓은 거야. 중앙은행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이 정도로 시장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게 테이퍼링이었죠.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요. 이 10년물에 이제 올립니다. 야, 이제 돈 걷자. 자, 이제 사방팔방 풀려 있는 돈 이제 길게 가는 채권에 묵자. 이렇게 해서 10년물을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투자자들은 위험 선호를 할까요? 리스크가 최소화하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최소화하는 거죠. 그죠? 안정적인 수익인 투자자들의 모든 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단기물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장기물로 가게 돼요. 그게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하려고. 좋게 위해서 네.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긴 장기 채권의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건데 오늘 미증시 하락한 이유가 이 장기 채권이 급등해서 하락한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장기, 이 10년물의 금리를 인상하는 거랬죠. 네. 근데 얘네들이 급등을 했대. 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좋아졌다. 시장 전망이 좋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급등했대. 왜 하락해? 그러게요. 이게 급등을 하면은 네. 우리가 당연히 지금 좋아, 이거를 상승률이 테이퍼링을 해서 올라간 건가요? 그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지고 아. 이로 인해서 그래? 시장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금리 인상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뭐 0.5 빅스텝? 빅스텝 0.75 하는 거 아니야? 0.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은 이거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시장이 좋다고 판단하는 거면 금리 인상 10번 하는 거 아니야? 이 심리 때문에 미증시 하락, 우리나라 증시 하락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장단기, 이 2년물과 10년물로 예를 든 거예요. 이 차이 있죠. 이걸 일드 커브라고 해요. 장단기의 금리 차를 좁히고 줄이는 역할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합니다. 그게 바로 페드죠. 그 연준. 네네. 맨날 우리 얘기하는 그놈의 연준. 그렇죠, 네. 원래 이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올랐어? 시장이 그렇게 좋아? 지금 우리는 불황인데 물가 너무 오르고 그러게요. 실물 경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데 증시, 금리는 이렇게 알아서 올라?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좀 더 심해지겠네. 뭐 대차대조표 뭐 이거 축소를 더 더 급진적으로 하겠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투심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대로 갔군요. 그렇죠. 네네. 거기다 이제 플러스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통위가 열리죠. 네. 금통위가 열리면서 원래는 우리가 시장 전망을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대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장기 국채가 급등을 해? 이거 이번 달에 하는 거 아니야? 매달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올릴 수도 있다는 또 이 두려움, 이 경계감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게 되고 투심이 얼어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단기 금리가 올랐다, 뭐 장기 금리가 올랐다, 장기 금리 국채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좋다, 경제는 좋다라고 네. 입력을 하시면 되고 네. 이거를 이제 뭐 낮아졌다, 둘이 차이가 없어졌다 이러면 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차이가 커질수록 네. 경제는 좋아요. 네. 이거 증시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전망. 음.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해야지. 왜?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잡아야 소비가 촉진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서로 꼬리 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럼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증시가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게 봤을 때는 네. 경제는 지금 이미 회복세에 접어든 지 오래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지금 연준이든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는 게 시장은 어차피 좋아. 어차피 회복될 거야. 소비 네. 회복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할 때는 우리 증시랑은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 다른 문제예요. 경제는 좋아질 거라 전망은 하지만 네. 증시 상황은 타격을 입겠죠. 금리 인상 들어가니까. 테이퍼링 한다고 네네네. 하니까.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네. 실제는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네네.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우리 경제는 지금 회복세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반도체 최대 실적 나오죠. 전기차, 배터리 이쪽도 올해 괜찮을 거라고, 반도체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제는 이미 회복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네. 증시랑 다른 얘기예요. 네. 같이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저는 이해가 갔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은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게 반복을 해서 재방송을 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하신 네. 분들은 언제든지 노란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그렇죠. 네네. 제가 이게 타자로 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장기 국채금리와 그리고 단기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재방송을 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란 톡방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바로 또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또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들 있다고 하니까요.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요. 저번 주에 저저번 주였죠. 3월 말에 또 LNF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16%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히든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역시나 말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네, 힌트를 하나씩 또 주시죠. 오늘 히든 종목 갖고 온 거는 네. 앵커님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왜냐면 저의 특성 뭐죠?
뭐였죠? 빠른 거? 먹고 또 먹고. 아, 먹고도 먹고. 아, 이미 한 번 톡방에 나간 거. 저는 이제 한 네네. 종목을 음. 한 번만 이렇게 수익 실현하지 그쵸, 않아요. 그쵸. 보통 이제 진입하는 종목들은 맞아요. 그만큼 제가 분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스타점 잡아서 수익 실현하고 조정 왔을 때 다시 진입합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단기적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예요. 날뛰는 애들 단타 잡는 것보다는 안전한 종목 먹고 떠먹고 하는 게 더 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오늘 드릴 히든 종목을 저는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이미 한 번 하셨군요. 네. 저 있을 때 하셨어요? 혹시 아니면은 기억 안 나시나?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 리오프닝 관련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네. 오늘 준비했던 이 섹터는 네. 항공 여행이거든요. 아, 항공 여행. 네, 네. 항공 여행이 오늘 좀 강세 보였죠. 그렇죠. 오늘 강세 보인 이유가 이제 국제선을 단계적으로 회복을 하겠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소식에 전체적으로 대한항공부터 해서 무슨 뭐 노랑풍선, 무슨 참 좋은 여행 맞아, 엄청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시장 이렇게 안 좋았는데. 네, 맞아요. 시장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 그나마 와중에 네, 올랐던 그렇다고 게. 해서 이 종목들 막 뭐 상한가하고 급등한 것까지는 그쵸, 아니어도 그쵸.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을 이 섹터 가지고 왔는데 네. 뭐 우리 예전부터 이거 있었죠. 그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또 우리가 나갈 때 뭐 이제 자가격리 격리해야죠. 면제가 된 지는 꽤 됐어요 이미.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는 기대감으로 갔고 이제는 여행이 정말 회복이 되겠구나. 실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라면은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죠. 그쵸. 여름이고 실제 우리 또 2주 뒤에 뭐 마스크 뭐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잖아요. 제외하고는 다 이제 네. 벗는다고까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매출을 내수 시장에 타격 입었던 기업들 먼저 회복세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손해 본 업종 항공 여행이죠. 그쵸. 항공 여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도 영향 받았나요? 주가는 이미 작년부터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쵸. 네, 기대감 때문에. 네네, 맞아요. 작년 한 여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리오프닝, 엔데믹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면서 기대감으로 이제 쑥쑥쑥쑥 올라오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나랑 이제 인수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대장주죠 어떻게 보면 그쵸. 한국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항공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통합됐으니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대장주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갈 종목들을 좀 찾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제주항공을 가져와 봤어요. 네. 제주항공을 그 애경그룹 네. 계열의 이제 그쵸. LCC죠. 그쵸. 저가항공사. 네. 뭐 티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오늘 이제 제주항공이랑 에어부산을 가져왔어요.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차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들은 일단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리오프닝 기대감 이 두 개가 이슈가 답니다. 왜냐면 지금 제주항공이든 뭐 에어부산이든 이런 티웨이 항공이든 LCC 저가 항공사들은 다 적자예요. 그쵸. 적자일 수밖에 없죠. 뭐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를 화물 운송으로 그쵸. 잽싸게 바꿔서 좀 수익을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은 올렸지만 이제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근히 어떻게 해서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남은 종목들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지금 이 종목들을 그래서 지켜봐야 되나요? 봐야죠. 봅시다. 한번 다 같이 네. 볼게요. 오늘 2.5% 상승을 했는데 지금 차트 보면은 딱 투고점 두드리고 있어요. 투고점. 자, 여기 24,000원 부근을 24,000 부근을 지금 여기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 돌파 안착하면 당연히 전고점 향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6,000원대가 강한 매물대로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일단 네. 여기가 매물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27,000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적 발표가 적어도 1, 2분기 뭐 한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나와야 이제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급이 되어야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데 수급 한번 볼까요? 네네. 수급을 보면 지금 기간이 이제 4월 1일부터 지금 담기 시작을 했네요. 순매수세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미 투신과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네. 4억, 10억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LCC 저가 항공사에서 그런 제주항공이 좋아? 다른 종목도 비교해봐야겠죠. 네네. 에어부산 봅시다. 에어부산. 네. 에어부산 보면 입니다. 아이고 차트가 무섭게 생겼네요. 자, 아유, 그러네요. 지금 120일 이평은 올라탔어요. 네. 까만 선 보이시죠? 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올라탔다는 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이평선을 다 안착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주가가 이평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네네. 왜? 지금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저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아직은 몰라요. 왜? 깃발형 패턴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어 부산이 실제로 또 위로 올라오려면 정말 뭐 여행 지금 예약률 1월 달만 해도 인터파크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지금 여행 제주도 예약률이 뭐 80%다, 뭐 100%다, 뭐 꽉 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매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세 분출 볼 수 있는데 수급 봅시다. 네. 이거 들어가고 아이고. 쉽게 생겼나요?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지금 기간이 없죠? 네네. 기간에 자금은 없습니다. 외인이 조금 사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그쵸. 지금 주가 자체도 2,400원, 시총이 4천억인데 주가가 2,400억입니다. 저는 뭐 그닥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지금 그러네요. 살펴보는 거예요. 항공이랑 여행. 네, 왜? 네. 나는 히든 종목 갖고 왔으니까. 네. 이런 종목들 들어가지 말라고. 내 히든 종목 들어가라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행 바로 한번 볼까요? 여행도 네,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네, 여행 봅시다. 여행은 어떤 자, 거 여행. 보셨을까요? 오늘 모두 투어랑 노랑풍선 좀 모두 볼게요. 노랑풍선. 모두 투어가 3% 상승을 했는데, 네. 아이고, 아, 이것도 뭐 진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죠. 네, 상승을 조금 하고 있긴 조금씩. 하지만 이 종목의 지금 가장 그 고비, 네. 뭔가요? 고비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음. 26,100원. 이거 다 26,100원을 넘어야 28,000원대 부근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지금 몇 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급등입니다. 몇 프로 올랐나 볼게요. 네. 지금 한 14%, 10% 이상 오른 거거든요. 이 종목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 올 확률이 충분하죠. 모두 투어, 모두 여행 종목들이 지금 다 적자예요. 아, 싹 다 그쵸, 그쵸. 적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적자이기 때문에 이 여행 쪽은 지금 재물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낼 실적, 그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급 한번 봅시다. 수급을 보면은 지금 3월 30날부터 연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연속 네. 순매수세를 보여주죠. 투신하고 상업펀드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투신에선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오늘 이제 이렇게 10억, 20억 정도 이것도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면 우리 다른 노랑풍선 한번 볼까요? 네. 노랑풍선. 노랑풍선, 아이고 노랑풍선은 이거는, 네, 수급이 이것도 전혀 없네요. 그러네요. 종목 봅시다. 14,000원. 왜 없나 했죠?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아. 종목 굳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절대 들어오면 여행 종목들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다른 거 이런 있으면. 위험 종목들은 조금 어. 피하는 게 주식 투자하는데 기본이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휴림루브 좋아하는데 음. 경고 풀리기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우리 다른 것도 잠깐 볼까요? 또 어떤 건가요? 네,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자리 괜찮아요. 지금 이 섹터들은 다 자리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매물대를 돌파 안착하고 그 다음에 시세 분출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다 네. 대부분. 수급 한번 볼게요. 지금 투신이 연속 순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 있긴 한데 수급 전체적으로 별로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상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세 전혀 없고 투신만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롯데관광개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세요. 지금 121평 위에 올라타고 있긴 해서 나쁘지 않아요. 121평을 이제 이탈한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겠지만 121평을 유지해 준다면 홀딩 하셔서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오늘 히든 종목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어떤 건지 힌트. 이거 저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없었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항공을 전문가님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맞춰볼게요, 제가. 그래도 맞춰보세요. 네네. 첫 번째 힌트 어떤 건가요? 여행 관련주인데 여행 여행이에요? 기업들이 제가 다 저기랬죠. 적자라고 네네. 했잖아요. 다 적자인데 이 종목은 이 2년 동안 네. 아주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하면서 버텨왔어요. 2년 동안 17개의 자회사를 팔았습니다. 몇 개요? 17개. 아, 진짜요? 자회사 17개를 다 팔아버렸어. 어. 유지해야 되니까. 이 회사 유지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어떡해. 어. 그러고 회사의 인력들을 50%나 감축해버렸어요. 그렇게 완전히 정말 강한 진짜, 구조 조정이죠. 네. 그러면서 50%나 줄었으면 진짜 세겠네요. 네.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때 약 연간 500억 정도를 손실 보전했거든요. 그 2년 동안이면 거의 1,000억을 아낀 거예요. 아낀 건데 이게 뭐 자회사 청산하고 인력 감축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자 월급이 다음 달부터 끊기게 생겼어. 그래서 집에 있는 내 명품, 내 아끼는 가방, 구두 다 갖다 팔았어. 당근 마켓에 다 판 거야. 당근 마켓에 팔아서 어떻게 당장 현금 확보해야지. 네네. 다음 달부터 월급 안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빠른 네. 스테이터스를 했던 회사입니다. 여행 네. 기업이에요. 네. 네 글자. 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인력 오! 얘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네. 제일 유명한 데 아닌가요? 우리 유명한 데 중에 네. 하나죠. 그죠. 초성으로 한번. 히읗, 니은? 오! 맞아.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실 것 축하. 같아요. 저 절대 안 알려드리거든요. 앵커님 정말 안 알려드려요. 근데 진짜 안 맞추신 알려줬어요.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럼 내일 뭐 신호가 이번 주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시고 노란 나가시는 톡방에 거예요? 계신 분들은 이미 보유 중이죠. 보유 그쵸, 중이고 그쵸. 수익 중입니다. 아, 네네. 왜냐면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매수가랑 오늘 종가랑 그닥 차이가 없어요. 한 1, 2%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매수 들어오신 타이밍. 분들? 네, 네. 오늘 새로 방송 보시고 들어오시는 네. 분들 제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 드릴 거니까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꼭 네. 진입하시고 네. 이 종목이 최근에 그 1,300억 규모 유증이 있었거든요. 그 1,300억의 유증이 이 유증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감자면 그러게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유증이건 무증이건 무상감자든 뭐든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거 네. 안 좋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중요해요. 이 유증의 목적은 이 회사가 나 이번에 사활 걸게. 나 이번에 회사 확실히 부흥시킬 수 있어. 부활시킬 수 있어 라고 투자 금액을 받은 유증입니다. 시설 자금과 그 마케팅에 몰빵했거든요. 지금 그 이번에 1,300억을 마케팅이랑 시설 자금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 회사 올릴 수 있다. 실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네. 1,300억 규모의 투자를 받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증 소식에도 굉장한 강세 보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여행 관련해서 히든 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를 드셔서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히든 네. 종목 하나 진짜 그러니까요. 드릴 하나 거 더- 있었는데 네. 게임 관련주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네. 내일 오늘 못 들어가신 분들 위해서 네. 내일 그 히든 그렇죠. 종목 게임주 네.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안 나오네요. QR코드를 바로 지금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추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후에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